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 코인은 XRP 니플 코인입니다. 자, 오늘 날짜 3,000원 위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정말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오늘 하루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죠. 지난 넉 달 동안 우리는 이 박스권 라인에 갇혀서 왔다 갔다 3,000원을 이탈했다가 올라갔다가 이탈했다가 올라갔다가, 자,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그만큼 현재 시점은 굉장히 시장이 어수선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 니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져서 아예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죠. 모멘텀은 그대로 있지만 대외적인 이벤트, 시장에 압박감을 계속 주는 이벤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죠.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지긋지긋하시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전체 시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관세의 영향이 얼만큼 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곧 내일 새벽이면 기준금리 결정,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 부분 또한 시장에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해서 이 전쟁 관련해서 시장이 엄청나게 어수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이 중동 리스크에 같이 참전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어쩔 수 없는 변동성, 어쩔 수 없는 박스권 라인 안에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니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진 거냐? 그렇지가 않죠. XRP 니플의 모멘텀은 뭐가 있습니까? 우선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그렇다면 ETF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10조 달러 시장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ETF 시장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 부분이야말로 스테이블 코인의 더욱더 발전 속도를 높일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달러와 1대1로 연동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더욱더 강력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외적인 모멘텀 때문에 어때요? 시장은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미국이란 나라가 중동 리스크에 분쟁 개입에 저울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또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한번 힘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다는 건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전쟁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발생한다는 건 금융시장엔 굉장한 악재성 이벤트로 가져옵니다. 근데 이게 악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전통 금융시장보다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후에 반사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라는 건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급락하는 모습을 가져왔다. 그리고 내일 새벽이죠. 새벽 3시에 뭐가 나옵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금리 결정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기자회견이죠.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책 발표, 이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의견을 발표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시장은 여전한 불확실성을 안고 가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XRP, 니플 코인의 어떠한 우리의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되세요. 연결되게 되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고래들의 움직임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우리 목표 단가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드릴 거고요. 이 자료가 마음에 들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받아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3,000원 이하로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3,000원대가 지긋지긋하다. 아,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모습을 만들고 있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이게 알트코인 ETF가 조만간 나올 건데 가장 빨리 나올 거 솔라나, 니플 도대체 누가 먼저 나올 것이냐 최대 10조 달러의 시장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ETF라는 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ETF는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 자금만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 가치는 더욱더 커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우리가 왜 이 ETF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러한 이벤트가 나왔어요. 자, 이 부분 먼저 보시면 자, 미국 SEC는 니플과 법원에 항소 보류 요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자, 재차 제출한 겁니다. 이게 6월 17일 어제거든요. 그래서 이 SEC는 다시 한번 8월 15일까지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SEC와 XRP 법적 리스크가 이번에 해소가 되는 건 물 건너갔다. 다시 8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제출한 것은 항소 보류 요청서를 제출한 거예요. 이거는 지난 4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죠. 4월 달에 법원에 제출했던 거. 아직 우리는 합의점을 못 찾았으니까 이거 60일 동안 항소 신청했던 거 보류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거거든요. 이게 4월 달에 요청한 거니까 4월 뉴스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미국 법원은 니플과 SEC 항소심 60일간의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게 4월 17일이죠. 그래서 60일이 지났던 언제죠? 바로 6월 17일 날짜. 이 날짜에 SEC가 다시 요청한 거예요. 이 날짜가 됐는 데까지 우리가 합의서를 냈지만 법원에서 아직 그 부분을 승인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항소 보류 요청서를 재차 신청한다. 라는 뜻이에요. 8월 달로 이게 마무리가 된다. 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이 부분은 합의점 찾는 거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합의서를 냈을 때 기각되었죠. 이게 5월 9일이었거든요. 근데 5월 9일이 지나서 기각되었지만 다시 한번 6월 13일 금요일 날 SEC와 니플은 다시 한번 법원에 소송 중단 및 벌금 반환 요청을 했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난 1차 라운드에서 6일 정도 걸렸으니까 이번에도 만약 6일이 걸린다면 19일까지는 이 결과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토레스 판사가 이번에는 기각이 아니라 승인해줄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시점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기각을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기각을 다시 하게 되면 8월 달까지 항소 보류 요청서를 냈으니까 또 이 기간까지는 합의서를 계속 내면서 트라이 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전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불확실성 말고도 고래들의 움직임이 또 한 번의 이 불안 확산을 만들어냈죠. 자, 이게 오늘 오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니플 SEC의 항소 중단 속에서 47억 달러의 이동이 나왔다. 불안은 확산된다. 자, 47억 달러가 이동됐다?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 매도할 자금 아닙니까? 시장은 당연히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니플에서 어디로? 지갑으로 이동한 거거든요. 지갑으로 이동한 거는 우리는 매도가 아니라 매집의 관점으로 가져가죠. 근데 이렇게 불안이 확산되는 거는 아무리 지갑으로 이동되었다 하더라도 고래에 막대한 자금이 이동했다라는 것은 뭔가 불안 심리를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바로 47억 달러가 매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누구한테 매도가 된 겁니까? 당연히 엄청난 많은 자금을 갖고 있는 고래들이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매도도 고래가 했지만 매수 또한 고래가 했다. 이건 뭐예요?
고래에 손바뀜이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지금 고래의 움직임에서 불안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대량 매매가 나왔다는 거. 고래가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건 현재 단가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 또한 지금 엄청난 지갑수가 증가됐는데 니플에 온체인 강세 신호가 나오면서 100만 개 이상의 보유 지갑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는 스테이블 코인도 껴 들어갑니다. 왜? ETF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러한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해 왔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고래들의 움직임에서 고래들의 매집하는 물량은 어떻게 나온다고 했습니까? 차트를 보시면 저점 라인을 확인할 때마다 그들은 매수 시점을 가져간다.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해 드렸죠. 자, 보시면 여기 5,000원대 부근에 올라갔던 게 바로 1월 달이었거든요. 자, 이 이유 어떻습니까? 하방 압박 받고 다시 한번 상승, 하방 압박 받고 다시 한번 상승, 하방 압박 받고 재차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3,000원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 박스권 라인에 갇혀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고래가 1월 달부터 매집했다. 제가 속보 내용 보여드릴 건데 1월 달부터 매집했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저점마다 계속 매수 시점을 가져와서 우리 이거를 매집이라고 하는데 고래가 매집했지만 떨어지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고래는 저점마다 비중을 추가한다라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원을 왜 이렇게 지지하고 왜 이렇게 못 넘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 시점에 고래들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면 답은 나와 있다라는 거. ETF 승인. 물론 프랭클린 템플턴의 이 ETF 승인을 연기했습니다. 연기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SEC와 ETF SEC와 XRP 이러한 부분이 먼저 확인이 돼야지 이 ETF도 같이 승인되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XRP와 SEC가 법적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안 됐는데 ETF가 나온다는 것도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게 먼저다라고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스테이블 코인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떠한 부분이라고 했습니까? 최근에 이 미국에서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부터 ETF까지 코인 시장의 패권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에 뭐가 있었습니까? 미국 상원에서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송금 거래,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부분. 이게 바로 암호화폐의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기대 가치가 높이 올라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니플이 낙폭을 줄여서 마이너스 3%대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 이걸 생각해보면 XRP 니플 코인 물론 대외적인 이벤트 그리고 SEC와 XRP의 아직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됐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압박감을 가져오는 건 맞지만 지금처럼 3,000원을 무조건 이탈하고 아예 가격대가 훅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3,000원대 라인을 지지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우린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XRP 니플 코인을 들고 있는 분들 아니면 관심이 있는 분들 지금 이 시점에 어떠한 대응 전략이 있는지를 한번 자료를 받고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거든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면 제가 어떤 부분을 넣어드리느냐,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고래들의 움직임까지 하나씩 하나씩 문자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자료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함께 받아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거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